저는 그 강화군에서 설치 미술과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 정수모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예, 제 고향은 그 서울 종로 3과 지금으로 보면 예지동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기억되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노을이 지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묘하게 그 사건 이후로 미술실에 다니면서 그 미술부원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작업을 한 40여 년 이상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1980년대에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현대미술 과정에서 과도기적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던 때 이제 저는 그 설치미술이라는 그 좀 특이한 장르인데 그러한 방법으로서 작품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계속 하다가 일종의 슬럼프 현상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된 것이죠. 전에는 주로 이제 그 고고학적인 어떤 그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작품에서 주제로 삼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과 또 그 건축되는 모습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주제로서. (1994년도에) 베르사유 시립 에콜 데 보자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그 조각과 복합 매체 연구라는 작업을 통해서 작품 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학교를 다니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그 가기 전에 미술광장에서 이제 그 특파원 자격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사실 유학생활에서 좀 힘들어서 사실 미술관 들어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입장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그 프레스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설명도 듣고 자료도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매달 그 미술광장에 또 보내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전시장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게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 가기 전에 제가 그 인천의 선인고등학교에서 그 미술교사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귀국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인천에 자리 잡게 돼가지고 인천에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 그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대구라든가 부산, 광주 이런 지역보다 이 지역은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 자체의 특수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어서 서울의 특성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볼프강 라이프라는 그 작가를 좋아합니다. 그 작가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 작가의 작품이 남는 작품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그 과정의 상황을 중요시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가루를 바닥에 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이 삶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영역, 그 끝은 어디이며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 볼프강 라이프의 그 모습이 매우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 작업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한 그러한 쪽의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된 거는 꽤 오래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1호선 지하철을 타고 통근을 했어요. 통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부천이라는 지금 신도시죠. 옛날은 거기가 송내라고 그러던가 아마 그런 복숭아밭이 많이 있고 그러던 데였는데요. 지금 중동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그 중동의 아파트 건설이 한참이던 때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 유리창을 통해서 본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그 아련하게 그 롱테이크 된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어릴 때 동네 앞에서 그 골목에서 그 모래성을 지으면서 그 놀던 풍경과 그 몽타주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럼 어떻게 평면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때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좀 더 현장감 있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그 설치적인 미술로서 한번 작업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벽돌 같은 흙을 만들어서 얇게 해가지고 마치 실제 벽돌 공장에서 벽돌 자르듯이 그걸 소규모로 잘라가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그 흙 작업을 계속하고 나중에 그게 테라코타로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1050도 정도의 아주 고강도의 도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형태의 아주 단단한 형질의 그 작품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저는 작품의 어떤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고고학적인 방법을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발굴하고 매장되고 발굴되는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직접 작품에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차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제가 어릴 때 살던 곳, 또 어릴 때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축시켜 가지고 뭉그러뜨려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입체화시키거나 또는 드로잉으로 작품을 표현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불에다가 한 1050도 정도의 아주 단단하게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것을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이제 강화도니까 강화도의 이 근처의 야산에 파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것을 파묻고 한 달 또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파묻혀 있던 것을 나중에 다시 고고학에서 발굴하듯이 그것을 다시 제가 파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을 제가 하고 발굴을 제가 하는 그런 좀 웃기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고고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고고학이 현대사회에서 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진실성이 있고 그 진실의 가치라는 것이 허구와 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어떠한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법, 어떤 담론화 뭐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주로 설치 미술적 작품들을 많이 했었고, 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작품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다시 불에 굽고, 이러한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과정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로잉 작업은 제가 그 전에도 조금씩은 했지만 계속 이제 어떤 밑작업으로서 드로잉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드로잉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힘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큰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계속 입체 작업하면서 드로잉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곁들여서 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드로잉을 통해서 또 설치 미술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선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제 생각의 이야기를 좀 효과적으로 평면 속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한 바탕에서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드로잉 작업을 할 때의 주제는 제가 이전에는 어떤 추억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입체화시켰다고 하면은 역시 지금도 그 추억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이야기들, 저의 모습이겠죠. 저가 생각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보았던 그런 풍경들, 그런 것들을 몽타주 시켜가지고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89년부터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어요. 대학에서 활동한 거는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89년도에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해서 2016년 정도까지 아마 제가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과는 계속 소통의 과정을 거쳤었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동네 아저씨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도저히 이야기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이 소통의 어떤 단절에 대해서 오는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미술이 무엇인지 미술에 대한 이야기, 작가 소개, 또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예술가들과 또는 문인들 이런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제가 12월 달부터 시작했죠. 이 유튜브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네요. 그동안에 제가 한 30개 정도의 유튜브를 업로드 해가지고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하면서 재밌는 건 조회수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걸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조회수 자체가 너무 적었을 때는 사기가 좀 떨어지고 힘이 좀 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조회수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또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또 다음 작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자료를 위해서 좀 피드백도 되고 그런 면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가기 전과 후의 작품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프랑스에 가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가기 전은 그런 대로 평탄한 삶을 살았고 그랬는데 프랑스를 갔다 오면서 제가 어떤 큰 구렁텅이에 한번 빠진 것 같은 느낌, 어떤 수렁 속으로 들어간 느낌, 그런 고통을 맛봤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작업에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도움이 되냐면, 용기가 생기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 그림을 망치면 어떠냐. 해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망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전에는 좋은 작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해서 칭찬받아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망치는 그림과 잘 그린 그림이 중요하지가 않고, 저는 오히려 요즘 평면 작업이나 드로잉 작업이나 할 때는 일단 그냥 선을 던집니다. 근데 어떤 정확한 형태나 이런 것들은 미술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아무런 형태나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망쳐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니까요. 예, 무슨 규칙이 있거나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미술에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매우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예 망치는 선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번 멋있게 망쳐볼까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망치게 되면 망치는 거고.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계속 하면은 망치는 그림인데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밀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망치는데 망치면 어때? 더 가보지? 그런데 망치지 않더라고요. 더 나가는데 망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는데도 또 안 망쳐요. 오히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라든가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전에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왜? 망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났으니까요. 저는 망치는 것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어떤 평론가가 제 그림을 보더니요. 드로잉 한 것을 보고 이거는 망칠 이유가 없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망친 그림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망친 그림이니까 잘 그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대신 망치거나 잘못된 선인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자유로움 또는 여유 이런 것을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아주 큰 키워드라고 할까요? 어떤 팁을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주 그런 면에서는 좀 행복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천에 이제 80년대에 처음 자연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한 40년째 되네요. 저는 주로 이제 교직 생활을 주로 하고 작가 활동을 했습니다. 현대미술을 통해서 이제 작가들과 교류하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젊은 작가들과 또 중진 작가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만남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선후배들이 모여서 작품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술 한잔하면서도 토로하고 열띠게 그냥 논리적인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했는데 최근에는 전시장에 가서나 또는 작가들을 볼 기회도 많지 않고 또 그들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인천 미술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작가들과 중진 원로 작가들과 만나서 어떤 그런 미술 작품에 대한 어떤 허심탄회한 토론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는 드로잉 작업들을 많이 하고 평면 작업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초창기에 개인전 할 때는 평면 작업을 통해서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입체 작업을 해가지고 근 40여 년간 작품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손에 의한 이야기 미술에서 그 평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있거든요. 그 평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어떤 회귀한다고 할까요? 원래 제가 그림을 그렸었다가 다시 또 그 그림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감 있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그 평면 작업을 통해서 좀 새로운 또 그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